아주 폐허 같은 공장이나 이런 데에 냉동고를 열었더니 공기가 나와요. 그럼 괴담이 많잖아요. 내 콩팥 술 먹고 났더니 없어졌고 나는 얼음물에 담겨져 있고. 자, 애꾸는 의사 막 음주에 취해 있는 의사가 와서 막.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의 유성호입니다. 저희 대면독에서 의미 있는 편을 좀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장기 이식에 대해서 많은 댓글에서 궁금하다. 그리고 뭐 괴담도 많고 실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걸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에서 일하는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구독자분들께 장기 기증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장기 띄어서 주는 거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뭐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장기 부전에 빠지면요. 우리는 예전 표현에 의하면은 말기 장기 부전, 예를 들면 신부전, 콩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신장, 폐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더 이상 인제는 안 되는 경우 맞습니다. 그걸 부전이라고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장기 기증이랑 인체 조직 기증 두 개가 있지 않냐 그거 얘기하는 이제 장기라 하면은 그 특정 장기가 그 우리 몸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유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더 이상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컨디션에 장기를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해서 거꾸로 이제 장기란 무엇인가라고 보면 장기는 큰 거고 그 아래에 이제 조직이라는 게 있고요. 장기는 여러 조직군들이 합쳐져서 특정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 심장도 심장의 기능이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펌프 역할이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없으면 이제 생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기들을 하는 거를 장기 기증이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가끔 맞습니다. 뭐 인체 조직 기증이라는 것도 조직은 대표적으로 단순한 혈관 또는 이제 판막 심장에 있는 판막 그렇죠. 일부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맞습니다. 조절하는 정확히는 각막도 눈에 있는 각막이요. 예, 조직에 해당이 되는 셈이고요. 크게 장기 기증하고 조직 기증하고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 막 기능 단위이기도 하지만 장기가 혈류가 공급되어서 유지되는 것을 장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류가 없어도 조금은 살아있고 이식할 수 있는 거면 그건 조직 기증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장기 기증이나 예. 그러면 조직 기증 모두 돌아가신 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장기 이식의 첫 시작도 사실은 생체 기증 신장 이식에서부터 출발이었어요. 아, 콩팥을 기증하는 게 최초의 장기 이식이었군요. 예,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태어나기로는 신장이 두 개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렇죠. 양쪽에 있으니까. 예. 하나를 기증하고서도 평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없을 거리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기증자의 신장을 한쪽을 기증한다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콩팥이 두 개니까 하나를 들여도 예,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기증할 수 있다는 거군요. 거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신장 기증하시는 분들은 슈퍼노멀 훨씬 더 건강하신 분들. 의료진이 딱 검사해봤을 때 슈퍼노멀한 분을 건강하신 분 중에 예. 한쪽 신장 들여도 20, 30년 뒤에 문제 없다. 라고 이제 추정되는 추정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증을 하는데요. 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생이 가능한 건강한 간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간도 없고 그러면 맞습니다. 일부 간을 띄어서 맞습니다. 기증해도 다시 일부 다 자라니까 예.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기증자분을 저희들이 선별하는 것이 또 의료진의 역할. 예, 맞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네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콩팥과 간이 대표적인 거고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장기 기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추산되는데 근데 그중에 살아있어서 슈퍼노멀 또 건강하신 분이 기증할 수 있는 건 간과 콩팥밖에 없고 그게 슈퍼노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부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조금 있었는데 간의 경우에는 또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가 그렇게 일부를 절제하고 기증하고도 적합한 구조가 되는지를 또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거기서 그 장익준인가 예, 그 예. 주인공이 기증하러 온 분한테 혹시 돈 약간의 불미스러운 게 있나 또 건강하신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을 지금 뭐 그런 신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불미스러운 일을까지 다 점검하지는 않고요. 삼성 서울병원의 장익준인가요, 그러면? 이건 여담입니다만 사실 그 프로그램이 기획안의 정도에서 네. 조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이 간과 신장을 줄 수 있지만 되게 제한적이란 말씀을 완곡하게 말씀하셨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식할 장기가 없어서 하루 8.5명 사망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뇌사자 이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나요? 특히나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 되게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후 기증 건수가 인구 100만 명당 약 50명에 달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50명 매년. 사후 기증이 매년. 매년 50명. 그런데 반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계속 감소 추세여서 397명의 사후 기증자가 있었는데요. 잠깐만 인구 100만 명당 얼마예요? 5천만으로 계산하면은 7점 몇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외국은 인구 100만 명당 매년 예. 50명인데 예. 근데 우리는 7점 몇 명 정도. 7점 몇 명? 그래도 유럽에 우리도 나름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인구 100만 명당 20여 명대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7점 몇 명이라면 예, 맞습니다. 8명이 채 안 되니까요. 그럼 3분의 1 수준이네요, 진짜로. 평균 대비도 그렇게 낮기 때문에 신장 이식의 경우에는 생체 기증 신장 이식이 미국 같은 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생체 기증 신장 이식이 일부 있지만 사후 기증 신장 이식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슈퍼 노말이 많은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후 기증만 가능하다면 사후 기증 장기 기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먼저이지 건강한 가족의 기증을 거쳐서 이식받는 경우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가족 간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갈등으로 작용 있죠,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뭐 사위가 뭐 간이식을 해줬으면 하는데 사위 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스토리도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사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간이식을 조금 더 이 비율이 높다면 그런 불필요한 갈등은 사실 안 생길 수도 있는. 맞습니다. 특히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간이식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최고죠. 확실한 건 우리나라가 뭐 콩팥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도 그렇고 그냥 거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이제 안타까운 일은 생체기증 간 이식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사망자의 간이식이 없기 때문에 사후 기증자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신장 이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3년만 기다리면 자기한테 기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된다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겁니다. 사후 기증 신장 이식을요. 만약에 그게 많다면 3년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걸 꼭 기다리면서 참고.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코누스는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의 통계에서 보면은 신장 이식은 7점 몇 년으로 보고를 해야 하였는데요. 신장 이식의 경우에는 그래도 당장은 투석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그리고 대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스코링이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남이지만 프로 다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가산점으로 우선순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7.7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그러면 나는 7년 기다리면 되나가 아니고요. 받은 사람들의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투석을 시작해서 사후 장기 기증을 기다리신 분 이제 2015년이라면 약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동해에 대기하였던 분들이 얼마나 이식을 받았는가를 통계를 내본 걸 보니까 10년이 지났으면 받았어야 될 거로 생각되지만
신장기증 이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형이 잘 안 맞아도 미리 전처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날짜에 맞춰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후기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혈액형이 맞는 조건에서 이식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불리한 경우가 O형입니다. O형이 제일 불리해요? 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O형밖에 안 되고 되게 가족 간에도 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서 내사기증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O형인데 불리하군요. 예. 그런 경우에는 12, 13년이 지나도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에 대기했던 환자분들의 절반도 아직 이식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한 50% 정도 받는 분들이 몇 년 기다렸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은 12, 3년 가지고도 아직 50%의 달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최일선에 일하는 사람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도 사후 기증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수만 명이고. 맞습니다. 야, 이 불일치가 예. 사실은 그래도 콩팥은 투석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 투석하시는 분들 힘드시거든요, 정말. 예. 그리고 또 콩팥은 그래도 좀 낫다. 간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심장 어떻게 할 거냐? 예. 심장은 또 하나잖아요. 또 맞습니다. 예. 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사실 이 불일치가 예. 너무 심각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건가요? 라고 저희가 이제 의논해 보면 그 대부분의 이유가 장기 기증한 다음에 필요 없으니까 시신 가족들이 모시고 가라. 아무래도 장기를 다 기증하고 난 다음에 몸이 아무래도 장기가 비었으니까 몸무게가 가볍잖아요. 본인 승용차로 막 울면서 했다는 글이 있어요. 그거를 읽고 나면 그 아래 댓글이 절대 기증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내 장기 다 가져간 다음에 이 예우가 뭐냐 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기사를 되게 오래전에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돼요. 맞습니다. 내 아이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 진짜로 그런가요? 많은 병원에서 장기 기증 후에 그 장기 기증자분의 뜻이 진짜 숭고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네. 예. 절대 그렇지 않다. 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설립한 그 기관에서의 역할은 사후 기증자들을 관리하고 또 그 이후에 예우와 그리고 심지어 유가족들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까지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 그 시신을 기증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숭고한 일을 하신 분을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의료진이 예. 절대 그렇게 할 리가 맞습니다. 없다라는 건 제가 확신하고 있는데 예. 자꾸 그런 댓글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래서 선생님 모신 거예요. 예. 책임지셔야 돼. 만약 그러면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진짜죠. 예, 예. 애도까지 지원한다는 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후기증의 의사가 표현되는 경우부터 그 과정의 설명 그리고 뇌사 판정의 그런 절차들이 다 규정과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일면에는 뇌사가 맞냐, 또는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쉽게 일종의 가십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식 의료진이 배제된 상태에서 신경외과나 신경과 왜냐하면 이제 신경학적인 검사들이 되게 많은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도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종교인과 경우에 따라 법조인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판정 전에도 1차 검사와 2차 검사를 연달아 하면은 뭐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시간 간격을 둔 2차 조사와 그리고 뇌사 판정 그리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의 검토 이런 과정들을 거쳐 진행이 되고요. 독립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짜로 뇌사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있는 예. 그런 단계가 마련돼 있고요. 예. 그건 절대 어떤 한 의료진이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누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 조정할 수도 절대 없는 거죠. 예우와 관련된 부분은 숭고한 뜻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장기가 기증이 가능한지를 의학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장기 배정이 코누스라는
국립 장기조직 혈액관리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지면은 기증 수술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심지어 요즘에는 기증자분을 이제 기증 수술로 수술방에 모시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영어로는 뭐 외국에서 먼저 시작한 거여서 아너워 또는 뭐 울림길이라는 표현으로 그분들이 마지막 수술장 들어가는 과정에 의료진들이 같이 도열하여 배웅하는 이런 과정들 경의를 표하는. 맞습니다. 예, 기증 수술의 시작에는 저희들이 추도사와 함께 묵념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장기 기증이 수술이 이어지고 나면은 조직 기증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하고 나면 이제 환자분을 최대한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복원 노력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장례 절차도 이송도 기증병원 또는 포다라는 장기조직 기증원에서 맡아서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까지. 이송해드리고 장례 절차를 받고 유족들의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증하신 분의 숭고한 뜻을 절대 마음속에 슬퍼하지 않게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슬픔을 그럼. 저희들이 가늠하기는 되게 어렵지요. 저도 많은 기증자분을 옆에서 덩달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인데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제 머릿속에 계속 되뇌고 보면 저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진짜 고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저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셔야죠. 그런 기증을 흔쾌히 기꺼이 승낙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죽음을 더 뜻깊고 새 생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그런 어려운 결정들을 실행에 옮겨주시는 거거든요. 장기 이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저의 역할은 그 뜻에 받은 장기를 최적의 컨디션으로 원하는 대로 수혜자한테 최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본분이라고는 생각을 매번 다시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문도 특히나 이제 주민센터나 주민센터.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증에 있는 그 장기기증 의사표시. 예. 근데 그거 괴담 또 있어요.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딱 적어놓으면 예. 의사가 제대로 치료 안 한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떠도는 얘기. 장기기증 의사표시가 있네. 치료하지 마. 이랬다는 게 있는데 제가 100% 말씀드려요. 그런 괴담 왜 누가 지어내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지어낸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주민센터, 예. 그다음에 운전면허 운전면허 시험장 시험장. 외에도 인터넷으로도 심지어 가능한데요. 그렇습니까? 예.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 기증원. 장기와 조직을 기증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공공단체인 거죠? 맞습니다. 국가단체?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 본인 확인 절차들을 거쳐서 네.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온라인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이라면은 상담하는 전화 번호가 바로 상담 전화이고. 예. 또 주민센터에 가서 또 상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그 포탈 창에 희망 등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등록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등록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등록은 전 인구의 약 5%가 채 안 되고 있고요. 잠깐만, 전 인구의 5%면 약 5천만 명이니까 250만 명.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건가요? 선진국에 비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절반의 수준에 육박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게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반 정도고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돌아가신 다음에 장기기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뇌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예. 근데 그 전에도 혹시라도 제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였다 손치더라도 변경이나 철회를 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조금 안 하고 싶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거고요. 최종 그런 뇌사의 상태에 이른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숭고한 뜻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셨을 때는 본인이 평소에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라고 서로 평소에 좀 얘기를 나누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장기기증 의사가 있고 이런 것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뜻과 의지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봉사, 나눔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족들과 꼭 쉐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 예로 제가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 지방병원에 갔어요. 대개 이런 수술들이 저녁이나 뭐 그렇죠. 휴일 갑자기 밤에 나타나죠.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증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지방병원이어서 이제 또 장거리로 앰뷸런스로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이스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장기를 가지고 이렇게 앰뷸런스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병원에서 응급실 주차장이 꽤 넓더라고요. 저희 앰뷸런스가 덩그러니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앰뷸런스 안을 자꾸 막 들여다보고 하길래 처음에는 그 깜깜한 데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혹시 뭘 훔쳐가려고 그러시나?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요. 앰뷸런스에 다가가서 저희들이 출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기증자는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1학년 딸이었고요. 기증자의 아버지셨어요. 그 아버지가 각창기에 별로 앰뷸런스가 다른 병원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가는 인사를 주차장에서 하시려고 이 앰뷸런스인가 하고 열심히 안을 들여다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멋모르고 저분이 누굴까 무서워했는데 그 분이 아버님이라는 걸 알고서 보니까 저도 되게 숙연하고 와 저런 아버지의 마음 이해되지요. 이해되죠. 저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새삼 이거 뭐 아빠 입장에서 좀 눈물도 나고 이렇게 뇌사 말고요. 예. 심장이 멈춘 분들을 사실 몸 바깥에서 에크모와 같은 기계를 돌려서 장기에 어떤 혈액을 공급하게 되면 뇌사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요즘에 선진국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화제가 의학계에서만 그거는 법적으로 스페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인구 100만 명당 50명에 육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혈관장기 사후 장기 기증이 거의 절반 40% 50%에 육박해서 그렇게 좀 법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굉장히 우수한 의료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틀이 조금은 제한적이다. 법이나 제도적인 이런 보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장기 기증은 여자가 많이 한다. 근데 받는 건 남자가 더 많이 받는다. 어떤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가요? 데이터로는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나 다른 것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그럴 수 한데. 있지만 그게 반드시 뭐 100% 그런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드라마나 영화나 또 캄보디아 이런 것들 보면 나쁜 의사, 애꾸는 의사 막 음주에 취해 있는 의사가 와서 막 아니 저도 장기를 뛸 줄 알긴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폭력이 많은 소재로 다뤄지는 이런 이제 국내 영화나 드라마 이런 시리즈에서도 제가 이제 장기 이식하는 사람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깜짝 놀래요. 아주 폐허 같은 공장이나 이런 데에 어디 한켠에 냉동고를 열었더니 아니요. 장기가 나와요. 그냥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실 때마다 화나시죠? 예, 화가 납니다. 심지어 생체든 아니면 사후기증이든 혈액순환이 되는 컨디션에서 장기를 뗐다가 똑딱 붙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럼 필연적으로 그 장기가 예쁘게 잘 보존돼서 띄어서 혈관 붙이기 좋게 띄어서 붙이는 과정에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듬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벤치웍이라고 하고 떼는 과정에서 결국 피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템프라는 과정을 거치면 관류액 장기 보존액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 보존액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 냉장고에 덜렁 심장 이렇게 나면 다 죽는 거죠. 예, 못 씁니다. 회복시켜야 되는 장기니까 그 과정들을 진짜 초분 단위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영상 4도에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서 밖에서 먼저 최대한 손을 봐서 뱃속에서 저희가 붙이는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통 20분에서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40분 이상 걸리는 덜렁 뛰었다. 그 애꾸는 의사가 뛴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딱 하는 거 하면 게 아니어서 그런 시간을 지켜도
성공적인 결과인지 아닌지를 가슴 졸이면서 보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컨디션에서 냉동고에 보관돼서 그 장기는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소설을 쓴다면 감염의 컨트롤이 완벽히 되는 수술실을 잠자리 방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드라마에서 내보내면 많은 사람들은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전문가가 보기엔 택도 없는 일인데 거기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진짜로 나온 것처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이제 뭐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콩팥 삽니다, 콩팥 매매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블랙마켓에서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이후에 이미 지금 2025년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혹시 가족 중에 누구 기증하시거나 친구분을 위해서 기증하시는 마음을 진짜 드신다 손치더라도 국가로부터 많은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본인의 자산 상황까지도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한 거는 그러면 그 전화 걸면 거기 가면 으슥한 여관방 같은 데 가서 내 콩팥 뛴 다음에 얼음물에 집어넣고 통증 참아라 그러고 내 콩팥은 다른 사람이 이식하고 이게 가능하냐 물어본 거예요. 절대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고요. 예. 감염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방의 어떤 전처치라든지 이런 거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괴담이 많잖아요. 내 콩팥 술 먹고 났더니 없어졌고 나는 얼음물에 담겨져 있고 그런 거 전문가로 봤을 때는 드라마에서도 선생님 데리고 가도 안 돼요? 저 혼자만으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때로 몰려다녀서 그렇죠. 보시면 깜짝 놀라요. 코디네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때로 다니세요. 박재범 교수님 분담이 5대5로 나눠서 한 다음에 누구 납치해갖고 이렇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내사 또는 사후 기증자분 한 분이 계시면은 거기에 따른 코디네이터, 집도의 또 한 명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명, 3명이 묻기도 하고요. 관여되는 의료진은 좋게 100명 이상일 겁니다. 그렇군요. 예. 기증자 유가족분들 또 단체를 만드셔갖고 또 활동하시는 게 있는지. 유가족분들이 서로를 다독거리는 그런 모임을 코다에서 되게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그런 모임들도 있고 심지어 생명의 소리 합창단 이분들은 기증자 유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수혜자 또는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도 그런 데 같이 참여해서 교수님 오늘 우리 네. 구독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효삼 권투 선수의 링에서 사망하시고 난 뒤에 장기 기증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분들한테 진짜 울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입에서 입으로 재미삼아서 떠들어지는 부분들은 유가족 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상처일 뿐만 아니고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한테는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이거든요. 드라마나 아니면 괴담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사후 장기 기증은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저희 편을 조금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